테슬라, 폭스바겐에 이어서 현대차까지 전기차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에서 받아오던 이 전기차 배터리를 완성차 업계에서 직접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배터리 3사의 주가가 오늘도 강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서 위기는 곧 기회니까 그동안 비싸서 사지 못했던 이 배터리 3사의 주식을 지금이 매수할 기회가 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재가 배터리 3사의 주식을 매수할 최적의 타이밍이 될지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안녕하세요. 근본이노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에 배터리 3사가 조정을 받고 있었을 때 지금 각형이냐 뭐 파우치형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이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폭스바겐까지 전기차 배터리를 스스로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이 배터리 업체들의 위상이 좀 낮아지게 되고 그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자동차 업체들의 배터리 가격 인하 요구, 또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었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테슬라나 폭스바겐에 이어서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너도 나도 이제 배터리를 스스로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었죠.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정말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고, 가장 먼저 배터리 내재화에 나선 테슬라조차도 배터리데이 때 내재화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파나소닉이라던가 LG화학과 이 협업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만든다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현대차 그룹에서도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더욱더 커진 것은 맞기는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우려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전기차 배터리라는 게 내가 지금부터 하겠다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뚝딱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질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LG화학조차도 지난 20년 동안 배터리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제서야 흑자 전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2차 전지를 생산을 하는데 의외로 이 아날로그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쉽게 카피해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특허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결코 쉽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자, SK 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서 소송을 이렇게 치열하게 벌이는 이유 역시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당장은 걱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우려와 주가의 하락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결코 호재로 작용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개막이 됨에 따라서 2차 전지 업체들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큰 호재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 장밋빛 전망을 하기보다는 향후 완성차 업체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배터리 3사의 주식을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매수해도 괜찮다고 하면은 어느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기술력이라던가 경쟁력 측면에서 LG화학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LG화학과 그 SK이노베이션의 소송 문제 때문에 조금 꺼려지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양사가 합의금 규모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서 이것에 따른 이견이라던가 잡음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돈을 받는 것은 LG화학이기 때문에 LG화학 입장에서는 크게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올해 말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LG화학의 주가에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삼성 SDI를 지켜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삼성 SDI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배터리 3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적어서 그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도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자리부터 약 60만 원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만약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손절은 55만 원, 목표가는 한 80만 원 정도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죠. 또 만약에 완성차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장비라던가 또 관련된 소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로서 고려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폭스바겐이 투자하기로 한 스웨덴의 노스볼트조차도 2차 전지를 양산하기 위해서 국내에 2차 전지 중소형 업체들과 접촉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이번 일로 인해서 동반 하락한 2차 전지와 관련된 중소형주들에게는 하나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삼성 SDI와 같은 대형주를 매매하시기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2차 전지와 관련된 장비와 소재 업체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